is too much. What's there left to say? 자, 이제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네. 국가폭력의 역사를 그래도 좀 한번 훑어봐야죠. 어떤 구조 속에서 됐나. 자, 여러분, 이게 사실은 해방된 다음 날이에요. 8.15의 감격을 보여주는데, 여기가 서대문 형무소입니다. 요 위쪽이. 그러니까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갚으려는 독립투사들이에요. 시문이 얘기했던 그날이 오면이죠. 자, 근데 여러분,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? 왜 없을까요? 서대문 형무소에서 갚으려는 독립투사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총리다, 장관이다, 국회의원이다 했으면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. 하도 이제 한 명도 없다 했더니 누가 한 명이 가르쳐 준 게 요 가운데서 만세 부르는 흰 옷 입은 아저씨 있죠. 저 양반이 나중에 KBS PD가 됐어요. 무슨 제작본부장인가 꽤 높은 PD가 됐는데, 저분이 그러니까 일제말기에 방송 듣고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어, 이제 그 얘기 이제 퍼뜨렸다가 유언비어죄로 이제 들어간 분이고, 나머지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사진 찍고 46년 8월 15일입니다. 5년까지는 그래도 제법 살아 있었을 거예요. 6년 7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다 죽거나 혹여 살아있으면 북으로 갔죠.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예요.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을까요? 친일파들한테. 그게 민간인 학살이에요. 분단된 이 땅에서 친일파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, 물 떠다주던 사람들까지 다 싹 잡아 죽인 게. 여러분, 그 사람들은요, 오늘 이런 강의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, 이런 강의라도 들었으면은 뭐 덜 억울했을지도 몰라요. 그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 싹 잡아 죽여버린 겁니다. 그게 민간인 학살이에요. 분단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된 겁니다. 맨 땅에 38선 근 거예요. 38선이란 건 현실에 존재하는 선이 아니잖아요. 적도에서부터 북구까지를 90등분한 38번째 가상의 선이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. 38도선이라고 쓰고 거기다 금 긋고 말뚝 박았어요. 그 말뚝 밑에서 애들이 사진 찍었습니다. 저 애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금 80이에요. 아무도 분단이 그렇게 오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이 분단 국가의 탄생 과정이,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싸웠습니까? 그러다가 나라가 생기는데 두 개나 생겨버린 거예요. 하나가 생겼어야 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경쟁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. 자, 이게 반민특위 과정이에요. 요 위에 세 명이 끌려가죠. 저 정면에 안경 쓴 사람이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최진 선생이에요. 그 앞에, 맨 앞에 고개 푹 숙이고 가는 사람 있죠. 저 사진을 앞에서 찍은 게 있어요. 예, 이 오른쪽, 보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? 기가 팍 죽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죠. 근데 저놈이 요 놈이에요. 불과 몇 달 사이에 기가 팍 쏟았죠.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게 반민특위가 깨진 거예요. 저 반민특위 잡혀가는데. 반민특위가 왜 깨졌냐? 친일파들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친일파들 큰일 났잖아요. 그래서 친일파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? 반민특위를 깨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러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. 살인청부업자 어디 나왔죠? 암살의 하정우 그 캐릭터가 사실은 여기서 따온 겁니다. 여기서. 근데 하정우 어떻게 됐어요? 살인청부업자가 말이야 돈 받았으면은 죽여줘야지. 그게 살인청부업자로서의 직업윤리인데 하정우가 그 직업윤리를 배신했죠.
왜냐면 돈을 받아먹고 죽이려고 봤더니 나쁜 놈들인 줄 알고 죽이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. 어떻게 했어요? 그 사람들 편에서 싸우다가 하정우가 결국 목숨을 바쳤죠. 실제로도 그 비슷하게 됐습니다. 야, 나쁜 놈들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죽여버려 하고 이제 우파 청년을 매수했는데 보니까 임시정부에서부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꼴 보수 민족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고, 아니 이게 뭐야? 그래서 나한테 돈 준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. 그래서 그 놈들을 고발해버렸습니다. 그러고 체포된 다음에 행적을 몰라요. 아마 친일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돼서 이제 상인청법제를 고용하는 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. 어떻게 했을까요? 할 수 없다. 우리가 직접 치자. 야, 그런데 우리가 직접 반민특위를 치면 반민특위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겠어? 어떻게 했겠습니까? 그때 친일파들 목숨을 걸었어요. 아까 목숨을 걸고를 했는데, 우리가 진 이유는 여기 다들 친일파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. 친일파들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부지기수지만 우리는 다들 친일파 청산 당연히 해야지 하고 있었고, 친일파들은 그때 목숨을 걸고 똘똘 뭉쳤어요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그게 이승만이 던진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듣는 건 친일파였습니다. 똘똘 뭉쳐서 어떻게 했습니까? 국회를 먼저 쳤어요. 국회를 안 치면 반민특위를 칠 수가 없으니까 국회를 먼저 친 게 그게 국회 포닥치 사건입니다. 국회 포닥치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를 습격했죠. 여기 보면 이승만이 반민특위 습격.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? 그 다음에 한 게 백범의 암살이에요. 왜냐면 우리 영화에서는 이정재가 무죄받고 풀려났죠. 영화의 저 이정재, 저거 싫어합니다. 이정재 우통 벗고, 우통은 안 벗었지만 저 이정재가 법정에서 암살해서 했었던 저 법정신에서 했었던 대사 앞부분은 역사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. 남자현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, 우리 안호균, 전지현의 모델이라고도 얘기되는 그분을 밀고 한 밀정이에요. 이종형이라는 아주 흉악한 놈. 대동신문사 사장입니다. 대동신문이란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, 그때는 조선일보가 나쁜 신문 아니에요. 괜찮았어요. 근데 대동신문이 지금으로 치면 종편 플러스 조선일보 개쓰레기 같은 신문이었는데, 거기 사장이에요. 근데 이제 잡혀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, 나는 평생을 독립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저 빨갱이들 투서매청 때문에 나를 기소해? 그러고는 이제 영화에서는 우통을 벗겼죠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장면도 재밌었습니다만, 제가 감독이었으면은 대사 몇 마디를 더 썼을 것 같아요. 그때 저 반민특위 검사도 누가 계셨냐면은 이의식 선생이라고, 우리 저 임시정부의 국무령, 대통령을 지낸 분의 아드님이 검사도 계셨는데, 걷다 대고, 야 이놈아, 내가 네 애비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야. 이놈이 내 앞에서 큰 짓을 못하면 감히 나를 기소해. 쇼 제대로 했습니다. 그러고 무죄받고 풀려났어요. 영화에서는 이정재가 무죄받고 나오니까 어디선가 안호균과 명호가 나타나서 18년 전 백범의 지령을 집행을 하죠. 근데 사실은 그게 역사 왜곡이죠. 우리가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그걸 역사 왜곡이라고 안 해서 그렇지, 사실은 그게 역사 왜곡이죠.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? 여러분, 우리 친일파 청산에 그냥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. 그 친일파 OX 하면은 친일파 청산이 실패했다 맞겠지만, 우리가 실패했다를 보통 그런 데 안 쓰죠. 예컨대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. 뭐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고, 대학 인생의 다냐. 사업에 실패했다.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잖아요. 친일 청산에 실패했다는 어떻게 됐어요? 그 수준이 아니죠.
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에게 거꾸로 청산당했잖아요. 우리는 역청산을 당한 거예요. 그 상징이 백범의 암살이고. 근데 이게 예고편이죠. 백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? 딱 1년 뒤에 한국전쟁, 그러니까 전쟁이 전면화되면서 수십만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는 거죠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장준하 선생인데 어때요? 젊은 사람들이 폼 되게 잡았죠. 전문 용어도 후가시가 팍 들어갔어. 왜 저렇게 폼을 잡았을까요? 사실은 저게 영정사진이에요. 이 사진 찍고 며칠 후에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. 자, 죽으러 나가는 게 무슨 작전이냐면은 미국 OSS, 백범이 OSS하고 협의하고 OSS 사람, OSS가 지금 CIA입니다. 그 미국 CIA의 전신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작전 계획을 세웠냐면은 본토에 한국의 광복군 결사대원을 투입하는 거예요. 그것도 한 30명을 투입을 하는데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작전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. 한도에 3명에서 5명씩. 그럼 일본군 수십만이 득식을 하는데 광복군 3명, 5명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옷 갈아입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확률은 몇 %쯤 될까요? 그건 0%죠. 무슨 얘기입니까? 미안하지만 들어가서 죽으라는 얘기죠. 그럼 저 청년들은 몰랐을까요? 그럼 이 청년들이 누구예요? 장준하, 사상계 발행인입니다. 우리나라 정말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죠. 그 가운데 서 있는 분은 누구예요? 고려대학교 김준엽 총장이에요. 우리 어렸을 때 그 한국공산주의운동서 밑줄 쳐가면서 공부한 그 책의 저자죠. 저분 보수적인 분이지만 훌륭한 분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제의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에요. 6번 받았어요. 6번 다 거절했어요.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왜 거절했습니까? 내 새끼들, 내 제자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데, 전두환하고 싸우다가 감옥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두환님 노태우 밑에 가서 총리를 하고 앉아있냐. 국무총리 제의를 그렇게 강단 있는 분들이 그런 작전을,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서 참여한 게 아니죠.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. 백범이 오죽했으면 그 보배 같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면서, 그게 암살해서 백범이 해방됐을 때 그건 감독이 만들어낸 장면이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죠. 김원봉이 술잔 따르면서 추모하고 있으니까 백범이 쓱 보고서 내가 더 미안하지.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가서 죽으라고 죽음의 길로 떠나보냈지 않습니까? 왜 이런 작전을 폈을까요? 이 작전이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백범이 해방됐을 때 백범 일제 보면은 그 첫 반응이 나오잖아. 만세 부른 게 아니잖아요. 왜 저기 항복했다, 조선이 독립됐다고 탄식을 했어요. 왜? 이 작전이라도 했었어야 하는데. 여러분 보세요. 일본하고 누가 제일 치열하게 싸웠습니까? 전 세계에서. 조선이 제일 치열하게 싸웠고 중국이 제일 치열하게 싸웠는데, 일본하고 강화조약을 맺은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청받지 못한 두 나라가 한국과 중국 아닙니까? 백범이 그런 상황을 좀 면해보기 위해서 이 아까운 젊은이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. 자, 백범은 어때요? 미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왜 분단된 조국에서 백범은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? 아니, 미국하고 이렇게 손잡고 싸웠었는데 미국이 그럼 백범이 좌파예요, 우파예요? 극우파죠. 극우파, 우파 중에서도. 근데 이념도 극우파인데 우파인데 왜 분단 상황에서 미국이 백범을 버리고 친일파를 선택했을까요? 백범은 민족주의자니까.
지금 미국과 조선민족의 이익이 일치하니까 손잡고 저렇게 싸우지만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조선민족의 이익에 100% 반하는 그걸 하면은 백범은 어떤 분이에요? 뭐 복잡하지 않죠. 워싱턴에 윤봉길, 이봉창을 보낼 양반이지. 그러니까 손을 놔버린 거죠. 친일파는 어때요? 왜 일본한테 복종했습니까? 일본이 힘이 세니까. 힘이 센 놈한테 민족을 팔고 복종을 했는데 미국은 어때요? 일본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니까. 해방되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좋아졌을 것 같아요? 안타깝게도 친일파입니다. 일본 놈들 밑에서는 어때요? 일본 놈들한테 알랑방구 꾸면서 일본 놈들 쫓아다니면서 떡곰을 주워 먹었죠. 그런데 미국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? 미쿡 형님들은 떡판을 맡겼잖아요. 떡판을. 친일파들이 제일 좋아진 거예요. 그 친일파들, 그게 과거사 청산에서 이제 첫 번째 잘못된 단추입니다. 그러고 민간인 학살이 온 거예요. until you break my thought. Till you break my thought. I'm throwing wishes in the world in hopes that you will keep them for yourself. And know there was a time when we never let